작년 봄에 결혼해서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어쩌다 보니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다른 동으로 신혼집을 얻었어요. 제가 지방 촌동네에 살다 보니 근방에 신축 아파트가 이곳 말고 딱히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가격으로 3억 2천짜리 아파트고 제 돈 1억 2천 남편 돈 1억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게 되었죠. 20대 초반에 서울에서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정말 서울이 좋아서 계속 살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고향 내려와서 사는 것이 여러모로 속이 편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이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빠르게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우리 둘 다 직장도 튼튼한 편이라서 나중에 아이 낳아 셋이 살더라도 크게 먹고 살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제 친정부모님은 평생 주택에서 사셨고 지금도 역시나 마당 있는 주택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편하게 아파트에서 살자고 하니까 사람이 흙을 밟고 살아야 한다면서 두 분 모두 거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주택에서 살아보니 불편한 점도 너무 많았고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정말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것이 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무조건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고 우리 동네의 유일한 신축 아파트인 지금 이곳으로 신혼집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은 지 최소 15년은 된 구축 아파트라서 시댁이 가깝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으로 하게 된 거죠. 같은 단지라곤 해도 끝동에서 끝동이고 애초에 시댁에서 돈 한 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었어요. 아무리 시부모가 간섭을 하고 괴롭히려고 해도 내가 꿀릴 거 없고 당당하니까 아예 걱정을 하지도 않았죠. 남편도 자기가 중간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라며 호언장담을 하길래 별일이야 있겠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 정해진 전세나 월세도 아니고 살다가 정시댁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리면 그만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작년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됐고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시댁 식구들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사전에 미리 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시부모님이나 시동생까지 아무도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님, 어머님도 제 눈치를 보는 것처럼 더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고 사니까 저도 오히려 시부모님을 신경 쓰고 더 잘 챙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입으로 좋은 며느리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데 그래도 요즘 제 나이 또래 며느리 중에 저만큼 자주 시어머니한테 용돈 보내드리고 뭐 하나 사면 시댁 것도 같이 사서 나눠 갖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남편도 결혼하고 나서 제가 생각보다 시부모님한테 잘하는 것 같다며 칭찬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차피 이제 한 가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괜히 서로 쓸데없는 기싸움으로 힘 빼는 것보다는 알아서 잘 챙겨주고 잘 지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한 가지 조금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 차 때문이었죠. 저는 결혼 전부터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처음 취직해서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부모님이 1,200만 원 주고 중고차를 하나 뽑아주셨어요. 엄청 좋은 차도 아니고 국산 준중형인 아주 평범한 자동차였습니다. 우리 동네가 촌이라 당연히 지하철은 없고 버스도 노선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안 그래도 친정부모님 댁이 시내도 아니라 외딴 곳에 있는 단독주택이라서 제가 부모님 댁에 살았을 때 회사에 출근을 할라 치면 버스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1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버스를 타고 번화가 시내까지 나간 뒤에 거기에서 또다시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회사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워낙 길도 험하고 퇴근길에는 동네에 가로등도 많이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부모님 댁까지 완전 암흑천지 시골길을 걸어와야 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출퇴근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큰일 치르겠다 싶었던 친정부모님이 취직 결정되고 첫 출근하기 전까지 빨리 저한테 면허를 따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 현금으로 주고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고 친정아빠가 빠르게 도로 연수를 시켜주셔서 다행히 첫 출근부터 제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있었죠. 만약 서울이나 경기도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저희 동네는 길도 외길이나 다름없고 차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완전 초보 운전이었는데도 운전을 하고 다닐만 했어요. 사실 시골 사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대중교통이 있더라도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고 마트를 가거나 외식을 가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약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대학을 서울로 가지 않고 바로 이 동네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살았다면 아마도 20살이 되자마자 면허를 따고 가장 먼저 차부터 구입을 했을 것 같아요. 서울은 1억이 넘는 비싼 외제차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본인들의 부를 과시하는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지만 시골에 살다 보면 차는 그저 최소한의 이동수단이자 생필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갑자기 가족 중 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급하게 어딜 가야 할 때도 큰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서 중학교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동네 남자들은 전부 오토바이 정도는 타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옳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워낙 시골이고 동네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많다 보니 부모님 일손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경운기 같은 농기계도 다룰 줄 알게 되고 부모님 심부름을 다니게 되면서 작은 오토바이 정도는 다들 타고 다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20대 중반부터 제 차가 있었고 살 때부터 몇 년 묵은 중고차였는데 지금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키로수도 17만 정도를 탔습니다. 그동안 제게 발휘되어준 고마운 차라서 나름대로 관리도 열심히 해주고 있었고 아직도 크게 고장난 곳 하나 없이 쌩쌩하게 잘만 굴러다녀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로 출퇴근할 때 남편 차를 같이 타고 다니다 보니 제 차는 거의 움직일 일이 없어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침 저녁으로 차를 2대씩 끌고 다닐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주말에 놀러 다녀도 보통 남편이랑 같이 놀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남편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하더라도 커다란 남편 차가 더 편했습니다. 하도 제 차를 쓸 일이 없다 보니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아예 팔아버리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언제 제가 차를 쓸 일이 있을지 몰랐고 저 혼자 친정에 가거나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하는 날에는 남편 차가 아닌 제 차를 끌고 가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휴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거의 열흘 만에 운전할 일이 생겨서 주차장으로 내려갔더니 차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 차에서 배터리를 점프시켜서 어떻게 시동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차를 안 쓰다간 다 망가지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아직 장가 안 간 남편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 나이 차이가 6살이라서 저보다도 2살이 어린 시동생이었죠. 시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자기 차가 없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직장에서 시댁 아파트 바로 앞까지 회사 통근버스가 운행하기도 했고 가끔 차가 필요할 때는 시아버지 차를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차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이 정도까지 차를 안 쓰고 다닐 거라면 그냥 시동생한테 공짜로 타고 다니라고 넘겨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어차피 6년 전에 1200만 원에 샀던 차고 지금은 너무 오래 타고 다녀서 다시 팔려고 해도 시세가 거의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래도 굳이 판다고 하면 몇백만 원 정도는 건질 수 있겠지만 시동생이 현재 차가 없으니 제 차를 넘겨주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이랑 상의 끝에 혹시라도 제가 급하게 운전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완전 소유권을 넘기는 건 좀 그렇고 어차피 자동차 키는 2개가 있으니까 그중 하나를 시동생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제 보험의 특약으로 시동생이 같이 탈 수 있게 바꿔두었고 몇 달만 이렇게 두고 보다가 명의랑 보험까지 다 이전을 해서 차를 넘길 생각이었죠. 저는 어차피 나중에 차가 다시 필요하면 친정엄마가 타던 차를 받아오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렇게 차 한 대로 시동생과 제가 같이 키를 나눠 갖고 운용을 하게 되었고 저는 역시나 한 달에 한 번 탈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쓸 일이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처음으로 본인이 맘대로 탈 수 있는 차가 생겨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건지 매주마다 끌고 나가서 세차도 하고 차의 방향제도 사다 놓고 애지중지 아끼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도 시동생이 자기 차를 갖고 싶어 했었는데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결혼할 돈을 모으기 위해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다 보니 차를 사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 시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면 아버님도 불편해하시고 자주 타고 다니기엔 눈치가 보였을 테니 제 차가 아무리 낡은 똥차여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생겨서 좋았었겠죠? 제가 차를 넘겨주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시동생에게 커피 한 잔 받아 먹은 적이 없었고 심지어 고맙다는 소리도 제가 못 들었어요. 차키를 제가 아닌 남편이 시동생에게 건네주면서 남편한테는 고맙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형수 고마워요 정도의 인사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그냥 시동생이 좋아하니까 저도 주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설이 지나고 조만간 차명이 이전을 싹 해주려고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집 앞에 눈을 쓸다가 넘어지는 일을 겪으셨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허리랑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프셔서 운전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반드시 운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보통 친정아빠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하필 아빠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외출을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차를 몰고 엄마와 함께 시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오전에 일찌감치 출발해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혹시 차 끌고 나갔니? 아니, 우리 형빈이가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갔다가 주차장에 차가 없다고 다시 올라왔거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차를 끌고 나오면서 시동생이 데이트 약속을 못 가고 있다 하더군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친정엄마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린 후에 우리 집까지 가려면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도착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고 바쁘면 그냥 택시 타고 나가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시동생이 화를 내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어요. 아, 진짜 말도 없이 차를 가져가면 어떡해? 나 오늘 여자친구랑 드라이브 가기로 했단 말이야. 대체 뭐 한다고 나한테 허락도 없이 차를 가져갔대? 언제 와? 2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차마 저한테 직접 전화는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대신 전화해달라고 시켰으면서 마치 본인 차를 제가 훔쳐간 사람 마냥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운전 중이라 핸즈프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당연히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정엄마가 시동생이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걸 전부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죠. 친정부모님은 제가 시집을 잘 가서 아무 갈등 없이 잘 사는 줄로 알고 계세요. 실제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었고 제가 우리 부모님께 시부모들이 잘해준다고 말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충격을 받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너무 부끄럽고 내가 내 차를 끌고 나왔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를 쓰면 쓴다고 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러는 게 무슨 경우야? 나는 오늘 어떡하라고? 그러는 본인은 언제 차 쓰겠다고 저한테 미리 허락을 구한 적이나 있었나요? 애초에 제가 차를 완전히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소유권은 저한테 있고 세금이나 보험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시동생에게 편하게 쓰라고 스페어키를 넘겨주긴 했어도 엄연히 제 차예요. 물론 그날 제가 차를 쓰겠다고 시동생에게 미리 말을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저는 당연히 제 차니까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끌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 차를 몰래 끌고 나간 것처럼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베푼 호의가 독이 되어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본인 때문에 혹시 제가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멀어질까봐 계속 걱정을 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저와 우리 엄마의 하루를 망쳐버린 시동생한테 너무 큰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좋은 마음에서 호의를 베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되니까 차를 주겠다는 마음 자체도 싹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그냥 차 팔아버릴래. 다음 주에 바로 중고차 단지에 넘길 생각이니까 당신 동생한테 차 키 받아와.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갑자기 차를 왜 파냐고 그냥 자기 동생한테 주기로 한 거 아니었냐 물었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다 듣더니 얼굴부터 귀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창피하다며 바로 시동생한테 전화 걸어서 당장 차키 내놓으라 말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제 차키를 돌려받았고 바로 다음 주에 450만 원 받고 차를 중고차 단지에 팔아버렸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팔면 더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이 차가 꼴도 보기 싫어져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제가 차를 팔았다는 소리를 전해 들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정작 제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괜히 남편을 붙들고 그 차 동생한테 주기로 한 거 아니었냐며 왜 팔았냐고 징징거리더군요. 얼마 전까지는 시동생한테 차를 공짜로 넘기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았는데 이제는 콩 한 쪽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엄마는 괜히 본인 때문에 시동생이랑 싸운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면서 차 필요하면 엄마 차 가져다가 쓰라고 하시는데 당분간 끌고 올 생각 없어요.
어차피 원래 운전을 자주 하지도 않았고 이젠 하도 안 하다 보니 남편 차 타거나 택시 타는 게 편하더라고요. 다시는 시댁에 작은 것 뭐 하나라도 줄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고마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한테는 냉수 한 잔 대접할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